하루 30분의 기적 안경덕 -2025년 고동주 문학상 본상. 마당에 첫 발을 디딜 때 하늘부터 우러러본다. 하늘의 근황을 읽는다고 할까. 아버지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할머니의 건강을 살핀 것처럼 나는 하늘을 점검한다. 하늘이 쾌청하면 상쾌하고 흐리면 차분해진다. 하늘의 색깔대로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야 옳겠다. 하늘도 제 마음 따라 청색, 보라색, 회색, 검은색으로 감정을 나타내는 건 아닐까.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정호승의 시구가 있는 걸 보면 찹찹한 흙마당을 맨발로 한 발 한 발 떼면 눈은 기역자 화단의 청청한 나무들에 쏠린다. 대문 가까이 수도가를 기점으로 포도나무를 비롯해 꽝꽝, 동백, 앵두, 남천, 은목서가 가로를 차지하고 세로엔 팔손이 석류, 모과, 비파, 장미, 목련나무가 장독대까지 이어져 이중 담장 역할을 하고 있다. 식구 같은 나무들을 들며 날며 봐도 늘 새롭다. 날씨 따라 다른 세세하고도 풍성한 나무의 몸짓이 가슴에 나붓하게 안기기 때문이다.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건 하늘도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하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절대자다. 나무는 사람과 동격이라면 어떨지. 폭염에 지치고 한설에 떠는 나무가 인생이 겪는 시련과 흡사함으로 유행바람이 몰고 온 맨발 걷기에 흙마당 밟을 생각은 미처 못했다. 그전에는 걷기 운동할 땐 반드시 한두 명의 지인과 함께 라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어느 날 그 끈을 아주 놓아버리고 나 혼자 대중교통을 2번씩 환승해 1시간이 넘는 거리의 황토길만 고집했다. 주 2~3번씩 넉 달을 부지런히 다녔다. 하지만 추워졌다는 이유로 슬슬 게으름이 발동했다. 처음 그 열정이 짓불처럼 사그라들고 굳힌 의지가 삭은 나뭇가지처럼 뚝 꺾이고 말았다. 그래선가 지난 연말부터 몸살 감기로 시작해 몸 여기저기 탈이 났다. 그중에 오랫동안 마른 기침에 시달렸다. 한 달 건너 감기가 2~3번 든 데다 코로나가 겹쳐 기침이 더 심해졌다. 폐기능 검사까지 하고 주사 치료와 약봉지가 늘어나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바닥난 면역성이 박바가지 깨지듯 박살난 후에야 기력을 회복할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그런저런 이유로 자연치유의 효과가 큰 맨발 걷기에 다시 적극 나선 게 바로 우리 집 마당 밟기다. 현관 앞 화단을 낀 흙길이 가로로는 손수레 2대가 마주보고 지날 넓이고 세로엔 겨우 한 대가 다닐 넓이다. 길이라야 20서너 발자국 된다. 장독대까지 가는 길을 보태면 여 남자국 더 되나 무거운 징검돌이 듬성듬성 단단하게 박혀있다. 몇십 년 동안 제구실한 돌을 드러내는 건 내 이익만을 따져 내치는 것 같고 시멘트 사각진 징검돌에 까만 반디돌에 앙증맞은 꽃잎 문양이 마음을 붙잡아 그냥 뒀다. 수없이 밟힌 문양이건만 반지르르한 빛이나 돋보인다. 그동안 내가 윤기 흐르는 무성한 나무의 이파리와 화사한 꽃과 열매에만 반해 정작 흘근등한시했다. 나무가 싱그럽게 자라도록 뿌리를 내리게 하고 칼바람과 비바람에도 버티도록 붙잡아준 게 흙이다. 토양과 나무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다. 한없이 겸손하고 베풀기만 하며 변덕 없는 게 흙만 한 것이 또 있던가. 거기에 예사 흙인가. 수천 년의 역사와 햇빛과 달빛, 구름과 비, 바람이 차곡차곡 쟁여진 흙이다. 마당 밟기를 두어 달 했을까.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착용했던 허리복대를 안 하고 밥을 지었다. 남편 점심 도시락을 싸고 출근시킨 후 나 홀로 식사한다. 설거지까지 끝내려면 2시간 반 정도 바지런을 떠는 셈이다. 전에는 이 일을 마치고 방에 바로 누워 전기요나 원적 외선으로 허리 통증을 이완시켰다. 이젠 연달아 30분간 마당을 밟는다. 덕분에 그 악습관도 탈피했다. 또 몇 달 지나고 오랫동안 한마른 기침도 거짓말처럼 슬그머니 멈추었다. 정기적으로 온 감기도 소식이 깜깜하다. 잠자리에 들어 간절히 청하면 청할수록
멀리 도망가던 잠도 퍼뜩 든다. 모두 하루 30분의 접지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리라. 포실한 흙이 온갖 생명의 터다. 촉촉한 흙마당엔 붉은 지렁이가 꿈틀거리고 몸 낮춘 달팽이도 보인다. 애벌레와 자벌레, 개미와 이름 모를 생물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나무가 친구 인양 화단 언저리를 맴도는 하루살이, 파리, 모기도 나를 아른 채 하는 눈치다. 해충이 밉지 않은 것도 흙 사랑에 빠진 덕일성 싶다. 거기다 무직한 마당이 세상 근심 다 받아주어 응석까지 부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솟는다. 비좁고 작은 마당에서 제자리 걸음이라 할 걸음을 물레방아 돌듯 몇십 번 돌고 돈다. 지푸라기처럼 푸석해진 내 심신을 다지는데 아주 적절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산, 바다, 강처럼 사방이 확 트인 풍경은 없지만 이나마 흙을 밟는다는 의미 하나만도 감지덕지이다. 옹졸한 내가 만물을 껴안는 너그러운 흙을 한 번이라도 닮아 봤으면 하는 마음도 자주 들게 해주는, 가슴에 벼살을 지니게 해주는 마당이 절친한 법만큼 포근하게 다가온다. 우리는 생명이 숨쉬는 흙의 기운으로 삶을 영위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테다. 삼라만상 우주가 흙이 모태다. 몸의 활성산소를 정화해주는 접지야말로 건강에 진정한 명약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안 될까. 흙은 모든 생명의 먹거리를 품고 있지 않은가. 각종 뿌리채소부터 곡식, 과일, 약재로 쓰는 자잘한 열매의 수확도 또한 흙의 공덕이 크다. 그러고 보면 강과 바다의 테두리도 땅이 아닌가. 갖은 어패류와 해물류의 먹거리도 안태 고향이 흙인 셈이다. 아니 흙그릇 속이 만물의 산실이다. 세상에서 흙그릇만큼 더 큰 것도 없지 않겠는가. 오래전 이 집을 설계하여 지은 먼저 살고 간 이가 협소하나마 흙마당을 만든 것이 새삼 고맙다. 철 따라 새소리와 매미소리, 귀뚜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온갖 새와 벌과 나비가 춤추며 날아드는 마당이 있는 게 만분다행이다. 아파트로 입성 못한 뼈저린 후회가 조금씩 덜어진다. 흙의 묵묵함에 든 한결한 심의 뜻을 본받아 진득하게 마당 밟기를 해야겠다. 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화단에 나른하게 누운 고양이도 나를 응원해준다. 흙마당은 안온한 고양이다. 봄날의 바람 장수연 -2025 광화문글판 에세이 공모전 대상 수상작. 나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따스해진 날에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던 때에 나의 부모는 땀을 흘리며 그들의 밭을 일구었다. 딸 셋을 그리 키워냈다. 봄에 꽃구경을 시켜주고 싶어서 여름에 시원한 수박을 먹었으면 해서 가을에 새 옷을 선물하고 싶어서 겨울에 추위에 떨지 않았으면 해서 봄은 그 모든 바람의 시작이었다. 새벽부터 온몸이 땀에 젖도록 밭을 일궜다. 씨앗을 잘 심지 못하면 싹이 나지 않는다. 싹이 나더라도 밤낮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잎이 자라지 않는다. 잎이 나더라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벌레가 들끓는다. 밭에서 자라던 그들의 새싹은 새딸과 같았다. 밭도 아이도 그들의 돌봄 속에 무럭무럭 자라났다. 막내인 나는 봄에는 꽃구경하고 여름엔 시원한 수박을 먹고 가을엔 새 옷을 입고서 겨울엔 따뜻한 이불 속에 있었다. 잘 가꿔진 밭에서 쑥쑥 컸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언니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모님과 셋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봄은 연중 가장 바쁜 계절이었고 그들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 부족한 시간 속에서 그들이 흘린 땀 속에서 나는 자랐다. 15,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그 나이에 나는 매서운 바람이었다. 오매불망 언제 오나 부모님의 트럭을 찾던 내 눈빛이 변했다. 하교 시간에 맞추어 오던 그들의 흙 묻은 장화와 낡은 트럭이 부끄러워졌다. 함께 집으로 가던 때면 엄마는 종알종알 오늘은 어땠어? 친구들이랑은 잘 놀았어? 하며 묻곤 했다. 늘 듣던 엄마의 물음이 그날따라 귀찮았고 그날따라 엄마의 파란 장화에 묻은 흙이 많았다. 길가에 줄지어 흔들리던 분홍색 벚꽃잎이 샘나게 예뻤다.
그래서 심술을 부렸다. 엄마, 다른 애들 엄마 아빠는 다 승용차 타고 다니잖아. 멀끔한 옷 입고 다니잖아. 나 데리러 올 때만큼은 좀 씻고 오면 안 돼? 엄마는 왜 만날 더러운 장화야? 우리도 승용차 타면 안 돼? 마음을 떠다니던 말이 목구멍으로 쏟아져 나와버린 때에 엄마의 표정을 기억한다. 주워 담을 수 없게 쏟아져 버린 말들이 엄마의 작은 가슴밭에 기어이 구덩이를 파냈다. 내가 나를 키운 밭을 갈아엎었다. 커다란 쇠쟁기를 꽂아 사정없이 푹푹 헤집었다. 응, 알았어. 그러자. 그렇게 하자. 목이 매 간신히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만개한 벚꽃 사이를 달리는 그 트럭 속 땀에 젖은 엄마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얼굴에, 그 목소리에 봄바람에 날아가던 정신이 들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달리는 트럭 안에서 박박 눈을 문질렀다. 아마 엄마는 나 때문에 울지 못했으리라. 서럽게 우는 아이의 앞에서 부모는 그저 헤집어진 가슴을 부여잡았을 테니. 나 이제 버스 타고 다닐게. 나는 이제 버스를 타겠노라 선언했다. 새벽에 첫 차를 타지 않으면 다음 버스는 시간 뒤에 오는 시골에서. 부모는 아침잠이 많은 딸을 위해 트럭을 몰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제쳐두고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뒤로 부모님은 학교에 오지 않았다. 아무도 없는 집에 다녀왔습니다 할 때면 종알종알 내 하루를 묻던 엄마가 그리웠다. 낡은 트럭에서 나누던 이야기들이 참으로 귀한 것이었다. 나누는 말의 마디가 짧아지기 시작한 때에 나는 그렇게 철이 들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부모님은 까만 승용차 한 대를 샀다. 그 차를 나에게 소개하던 엄마의 신이 난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하다. 이제 괜찮아. 우리 딸 보러 가도 괜찮아. 하고 묻는 듯한 탓에 목이 메었다. 매끈하게 빛나던 그 차에 올려진 부모님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모두 나 때문이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은 서늘한 봄에 열린 내 입학식에 엄마와 아빠는 그 차를 타고 왔다. 옷장 깊은 곳에 넣어뒀던 가장 멀끔한 옷을 입고 샛노란 풀이 지어 꽃다발을 안고 왔다. 딸 입학 축하해. 엄마 괜찮아? 머리가 좀 이상한가? 분홍 머리핀을 꼽고 꽃처럼 웃음 지으며 연신 묻던 우리 엄마가 개서 가장 예뻤다. 입학 축하한다. 넥타이를 맨 아빠가 나를 품에 안고 굳은 살이 다 박인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를 키운 그 밭의 흔적이었다. 내가 쇠쟁기로 헤집어 놓은 그 밭이 결국 다시 나를 보듬었다. 영원히 나를 키울 밭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학교 시간에 년 내내 먼저 와 나를 기다렸다. 자율학습이 끝나는 밤 0시에 단 한 번도 나는 부모님을 기다린 적이 없다. 우리의 까만 승용차에선 항상 비누 냄새가 났고 흙 묻은 장화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다. 나는 나중에야 그 낡은 트럭이 내가 태어나던 해에 산 것임을 알았다. 새하얀 트럭을 사던 때에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아이가 자라나는 모든 순간을 함께할 트럭을 사던 때에 얼마나 설레었을까? 내 기억 속 트럭은 어석더석 잘라붙인 콜라주 사진이었지만 그들에게 그 트럭은 길고 애틋한 한 장의 파노라마였다. 녹음이 세상을 덮고 그 사이로 향기 좋은 바람이 불어오면 어느 농부의 딸은 마음 한구석이 시려온다. 벚꽃이 만개의 바람에 날리면 엄마의 흙 묻은 파란 장화와 낡은 트럭을 생각한다. 제멋대로 헤집어 놓은 밭에 봄물이 들어 그 흔적이 아스라이 잊히기를 명지바람. 불어 기분 좋은 봄 내음만 남기를. 그것이 영원한 내 봄날의 바람이다. 처사 남명 노정숙. 선생님 안녕하시지요. 선생님께서 자주 오르시던 지리산은 연두를 거두고 진진초록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산길 군데군데 돌계단을 두어 걷기 좋은 둘레길을 만들어서 연일 인파로 북적입니다. 지리산은 옆구리를 파헤쳤는데도 여전히 신령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습니다. 걷다 보면 지금도 바위와 나무에 이름을 새기는 변변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보면 개탄하시는 선생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름이란 스스로 새기지 않아도 행적에 따라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는 법인데 말입니다. 졸음을 막기 위해 물을 가득 담아 들고 밤을 지새웠던 선생님 모습을 그려봅니다. 밤은 사색의 시간이라 배우는 사람은 잠도 많이 자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요. 저는 정작 공부할 시기에는 그걸 몰랐지만 늦게 세상사가 궁금해서 배울 게 많아졌습니다. 요즘 밤에 많이 깨어있던 건 사색이 필요해서였군요. 선생님께서 이론보다 실천을 강조하시며 주자 이후에는 저술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술은 계속 이어져 지금은 책의 홍수 속에 산답니다. 저마다의 주장과 사연이 많아 선택에 어려움이 있기는 해도 호기심 많은 제게는 풍성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의 목적은 식견을 높여 어떤 상황에서도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이기에 고상한 것만 추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양반들에게 경만 읽지 말고 몸소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머릿속 만리장성보다 발부리에 걸리는 돌멩이 하나 치우는 손이 낫다는 말씀이지요. 선생님은 걸음을 뗄 때마다 치릉치르릉 소리가 나는 쇠방울을 달고 다니셨지요. 허리춤에 차고 다니던 칼의 색인이는 안에서 밝히는 것은 경이며 밖에서 결단하는 것은 의라는 말씀이지요. 칼을 찬 선비의 풍모에서 힘이 전해집니다. 걸음마다 울리는 방울 소리에 정신을 깨우고 공경하는 마음과 의로움을 가지고 살면 화평한 세상은 당연히 오겠지요.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바른 생각과 실행의 거리가 너무 먼 게 문제입니다. 유불선과 주자학을 통달하고서 만든 우리 몸의 지도인 신명사도를 그려 마음 안에서 지킬 것과 마음 밖에서 금할 것을 도표로 가르치셨습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일에 주력하신 선생님, 잃어버린 마음이 양심인가요? 마음의 중심, 순정한 첫 마음과 뜨겁던 두 번째 마음을 앞세워 봅니다. 애끓는 마음, 한숨과 함께 지그시 눌러야 하는 마음, 시시로 비겁해지는 마음이 바쁘게 수렁거립니다. 선생님께서 최고로 꼽은 주자마저 말년에 권신들이 해로운 학문으로 몰아서 박해를 받고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런 사화의 시대에서 선생님은 정치에 나서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기로 하셨지요. 그러나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목숨을 건 일가를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임금이 단성현감으로 부르실 때 벼슬을 사양하면서 올린 상소문은 기가 막힙니다. 관리들의 부패와 무능을 탓하시며 대비문 정황후는 신실하고 뜻이 깊다고 하나 깊은 구중궁궐의 한 과부에 불과하고 전하는 아직 어리고 다만 돌아가신 임금님의 한 고아일 뿐입니다. 100가지 1000가지로 내리는 하늘의 재앙을 어떻게 감당하며 억만 갈래로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오직 전하의 마음 하나에 나라의 존망이 달려 있습니다. 배짱도 참 좋으십니다. 왕조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더욱이 물은 백성이며 배는 임금이다. 배는 물을 순행할 때도 있고 역행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물 위에서의 배이지 배에 물일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는 순자의 왕제편 말씀이니 배는 예나 지금이나 이 엄연한 이치를 자주 잊는가 봅니다. 임금은 백성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민안부는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도 벅차게 다가옵니다. 선생님의 호 남명은 장자에 나오는 북쪽의 큰 세붕이 9만리, 장천을 날아 도착한 남쪽의 어두운 바다를 뜻하지요. 처사를 자처하는 데 비해 장대합니다. 선생님의 호방함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여성 인권에 대한 생각입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청상과부가 제가해서는 안 된다니요. 여자가 재혼하는 것을 호구지책으로만 보신 건 의외입니다. 그 시대에도 백성은 깨어있어 두 번의 반정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왕조시대를 지나며 갖가지 수모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자 예와 도, 정신을 내려두고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여 빠르게 풍족해졌습니다. 몇 번의 정권이 바뀌며 기적을 이루기도 했고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감격할 일도 많았습니다. 버려두었던 정신을 추슬러야 할 때가 많이 지났습니다. 개화된 세상에서는 여자가 나라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민망한 일이 많았습니다. 언제나 배는 순항이라고 하는데 자주 멀미가 납니다.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임금에게 칼날 같은 직언을 날리던 선생님, 도저한 정신으로 부조리에 야합하지 않고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셨지요. 가난한 도덕군자 아내를 흠모하며 공궁이야말로 자신에게 통달하는 길이라고 설파하셨지만 만년에 선생님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섞이니 걱정과 영양실조, 치아부시를 탄식하고 늦게 얻은 자식이 죽자 애통해 하셨지요. 강한 결기는 걸기를 부르나 봅니다. 마지막 말씀도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가신 후 염려하신 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맹렬하게 싸운 곽재우, 정인홍을 비롯한 많은 의병장이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밥하던 솥을 깨부수고 타고 왔던 배도 불지른 뒤에 죽음을 각오하고 출전하여 기어이 선멸하라는 남명철학, 선생님의 행동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곳은 사람이 만든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며 창의력까지 발휘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깨어있는 정신을 설하신 지 500년이 지났지만 정치는 예전과 다름없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정치도 인공지능 로봇에게 지혜를 구해야 할까요? 산천지에서 바라보는 천왕봉에 운무가 산허리를 어루만집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낡은 처마 아래 풍경을 깨웁니다. 선생님의 방울 소리를 떠올리며 허리를 고추세웁니다. 온기 없는 로봇보다 변화무쌍한 자연과 살가운 사람에 기대어 살아내야겠지요. 자주 출렁이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선생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이 그리운 요즘입니다.